뉴스, 진짜 뉴스, 팩트 뉴스입니다. 안녕한가 전역이 안전? 빵빵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셨던 주제입니다. 박영선, 진영, 김현철, 그리고 양정철. 네네. 이 사람들 누군지 한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박영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박영선만 해서 한 꼭지를 하려고 좀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좀 할 사람이 많으니까요.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말씀하시죠. 하겠습니다. 네. 자, 박영선은 누구인가? 자, 박영선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다.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밀어붙이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날려야 됩니다. 박영선이 그동안 날린 사람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박영선을 날리지 못하면은 자유한국당 진짜 폐업 신고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박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박영선은요, 국세와 지방세를 혼동했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개망신 당했어요. 아니, 맨날 정무위에 있고 뭐 이러면서 아는 척을 다 하면서 어떻게 국세와 지방세를 혼동하실까? 이게 박영선의 구멍입니다. 즉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의 경험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박영선은 기초가 없이,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면 막 열심히 메모하고 막 해갖고 그거를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바로 그게 박영선입니다. 자, 그러면 박영선에게 이런 액팅 기술, 연기의 국회의원의 메소드 연기를 누가 가르쳤는가? 참여연대입니다. 그리고 경실련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경실련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 동안에 뭣도 모르는 박영선 의원실을 진짜 정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친 거예요. 왜? 재벌 저격수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저기 영화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루시라든가 이래가지고 살인 경기로 막 키우는 영화 이런 것처럼 재벌 저격수로 키운 거예요.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뭐 참여연대가 써준 대로 질문하고 경실련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재벌 저격수로서 이름을 날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여연대에서는 흐뭇하게 보면서 우리가 키운 애 참 괜찮아? 우리 애 꼭두각시 괜찮아? 이렇게 흐뭇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우리가 뭐 많이 보잖아요. 영화 제목에서 여자 이렇게 전사를. 그래서 참여연대와 재벌 저격수로서 잘 키웠다 해서 굉장히 성공작이다. 이렇게 봤던 개인지도의 성공작, 이 쪽집게의 성공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박영선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데 이제 기자로 바꾼 겁니다. 근데 당시에 경제부에 있으면서요. 굉장히 틀린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증시에 대해서 틀린 보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어떻게 됐느냐. 그때 경제부에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도를 해갖고 내가 얼마를 손해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근데 6개월짜리의 단발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이 경제부장이 됐을 때 MBC 안에서는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즉 경제부장 출신이고 경제를 잘하는 그 당시에 보도국장이 자기가 경제부장을 견임하려고 꼭두가시를 세워뒀다. 이런 말까지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저 물 좀 마실게요. 아니, 지금 이제 박영선 씨가 재벌들의 무슨 뭐 도깨비, 귀신, 재벌 잡는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연대 이런 배우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정말 서민적인 삶을 살면서 정말 서민들 위한 정치를 난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의 삶의 자세 이중적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아예 말하지 말든지. 말 안 하면 그래. 당신 삶을 살면서 또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러는데 본인이 무슨 뭐 자녀분들은 뭐 귀족 학교에 다니고요. 본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에 대해서도 무슨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은 또 다 박수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대감,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벌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대한민국 재벌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못하면 외부에서 충격도 필요해요. 그러나 근데 박영선 의원식으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막무가내식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반성이라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 의원이 이제 그렇게 사람이요 성숙하면요 양면을 알게 됩니다.
성숙하면 동전의 양면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프로 네. 정말 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돌팔이와 진짜의 차이는 뭔지 아느냐. 네. 돌팔이는 자기가 뭘 하나를 딱 개발해서 안다 이거예요. 무슨 치료법을. 이것이면 모든 게 다 나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러나 진정한 프로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래? 그렇지만 그것의 다른 측면은 뭐가 없나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팔이들이 재벌은 무조건 나쁘니까 때려잡아야 된다. 재벌도 양기능이 있는 겁니다. 한국의 재벌이 그 양적인 부분과 음적인 부분이 다 있는데 무조건 때려잡아. 이게 이제 돌팔이들의 영역인데 돌팔이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돌팔이가 많은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첫 번째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일종의 니키타 내지는 재벌 저격수로 키워졌다, 육성됐다, 사육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MBC에서는 경제꽝인 경제부 기자 내지는 경제부장이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아들의 국적 문제입니다. 이 박영선 의원의 이 남편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발을 한,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모 다국적 기업의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즉 고문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어디에다가 뇌물을 준 게 발단이 돼서 잘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박영선 의원이 막 여기저기 기사막으로 다니고 막 했다가 결국 이제 정치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미국 국적이고 연희동에 있는 포린 스쿨에 다녔습니다. 이 포린 스쿨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네. 다닐 수가 있고 이른바 국제 인터내셔널 스쿨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저희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국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영선 아들이 거기에 다니면서 다른 엄마들이 그 교포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고 남편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미국 학교에 보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아들이 여길 다닐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아들이 이 미국 국적을, 물론 남편도 미국 국적자일 겁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것은 뭐 자기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주면서 뭐 하다가 보니까 뭐 이 학교로 와게 되고 아이가 한국말을 몰라서 아이 한국말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박영선 의원의 영어 실력을 좀 압니다. 외국에도 한번 같이 가고 그러는데 아이하고 영어로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한국말을 저는 분명 알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계속해서 외국인 학교에서 기르면서 말하자면 민주화 투쟁이 어쩌고 뭐 정의가 어쩌고, 하긴 박영선 의원이 MBC에 있을 때 정동영 그 당시에 앵커가 정말 감동적인 울컥하는 심정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치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순자 여사 리포트는 박영선이 맡아서 했습니다. 저보고도 그때 KBS 있을 때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좀 하기가 싫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감기 들렸다는 좀 이렇게 했는데, 저들은 그 당시에 정권에 너무너무 막 권력에 맹종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민주화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막 광주가 어떻고 5.18이 어떻고 그런 얘기 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은 분들이 이제 배구 선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이건 팩트입니다. 박영선은요, 상명대학교 체육학과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방송인이 된다고 하면서 거의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성적표 이런 건 뭐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방송국만 왔다 갔다 했대요.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어느 날 경희대 지질학과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꼭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영선 의원의 아버지가 경희대 교수는 아니고 경희대의 직원이었습니다. 경희대 그리고 지질학과에 갔어요. 자, 이건 한번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요. 자료 다 달라고 해가고요. 그리고요, 체육학과에서 경희대 지질학과 가기가 줄긋기가 되나요? 경희대 체육학과가 너무 세가지고 지질학과로 갔나? 지질학과도 센데. 그렇죠. 네. 경희대 체대 세요. 가려면 경희대 체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보통 네. 같은 과로 가는 게. 네. 아니면 무슨 뭐 경영학과라든지 뭐 그렇게 그렇죠. 가는 수도 있죠. 근데 경희대 경영학과, 지질학과 다 세요. 근데 진짜 그 경희대 체육학과에서 경희대 지질학과라는 거는 한마디로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니에요? 좀 생뚱맞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한번 캐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됐었는지, 또 그 당시에는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한번 다 해야 됩니다. 근데 현역 의원 불패다, 자유한국당. 만약에 그거 이번에 통과시켜주면요, 자유한국당 개점 휴업을 해야 돼요. 네. 하기는 박준영 님이 이럽니다. 박원순 딸도 미대에서 서울대 법대 가지 않았느냐. 하기는 박원순 딸 못지 않은 생뚱맞은 거죠. 그래서 체육학과에서 지질학과니까요. 레스 시대라님이 네, 참 네. 인생 편리하게 살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 지질학과가 아니라 지리학과입니까? 네. 네, 그래서 그리고요, 지리학에 대해서 뭘 이렇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네. 미국 그렇게 욕하고 미국이 네. 뭐 범죄 집단이고 네. 미국이 전 세계를 망친 것처럼 이야기했던 분들이 좌파 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자식들 다 네. 미국 유학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돈 없어서 못 보냈습니다. 네. 돈 없어서 못 보냈고 또 굳이 갈 필요가 있나는 고민도 했었고요. 일단은 돈이 없어서 못 보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뭐 별로 직업도 없이 살면서도 어떻게 뭐 얘들 유학 보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저는 외국 유학까지도 좋아요. 미국 유학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다는 동 한 나라의 장관을 하면서 아들이 저기 인터내셔널 스쿨도 아니고 미국 학교 아메리칸 스쿨 나오고 그런 다음에 미국 국적 갖고 있고 이건 문제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장관이 될 수가 있어요?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애가 태어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미국에서 애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국 국적을 애가 갖고 있는지 응? 그런 점에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문제 확실하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영 의원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영 의원을 좀 아는데 이번에 진영 의원이 그렇게 고사를 하다가 이제 행자부 장관을 맡았다고 하는데 진영 의원은 고사를 했으면 끝까지 고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했잖아요. 보복부 초대 장관을. 네, 복지부 장관이었죠. 그러다가 자기의 뜻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문제로 하니까 이제 그만두고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책임 있는 자리가 장관인데 그렇게 해서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그 정권에다가 참 일격을 가한 것이 진영 의원입니다. 근데 진영 의원은요, 이제까지 쭉 보면은 그런 식이었어요. 인생이. 왜 그러냐? 처음에 진영 의원이 이회창 후보의 아주 그 사랑받는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의 이제 그 특보로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이회창 그 대표의 아들의 정현 씨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막 또 이제 또 이게 귀를 붙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또 이회창 그거를 딱 사임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진영 의원의 스타일은 뭐냐? 이렇게 뭐 하다가 아예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면은 나 그만둘래요. 이게 진영 의원의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도 그랬고요. 또 이회창 특보도 그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보복부 장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진영 의원이 행자부 장관 하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하면은 나 못해요 하고 손 털고 나온 다음에 제가 5만 원 걸겠습니다. 저는 그래 주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지금 인사가 뭐 코드 인사, 해정부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진영 의원, 진영 이제 내정자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아니지요. 뭐 친박, 뭐 비박도 아니고, 친문, 비문 할 때 비문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인연 때문에 같이 간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생각이 많이 틀린 분이신데 지금 저는 뭐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소신대로 하고 정말 이 정권이 본인의 소신과 다르게 잘못해 가면 바른 소리 하고 국무회의에 가서 반대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무회의는요, 우리나라 정부,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국무위원하면 대통령도 국무위원도 같은 한 표입니다. 똑같은 국무위원 중에 위원장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반대표 과감히 던지고 뭐 소주성 관련해서 관련 대통령령을 만든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반대표 던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영 의원이 아마 현재 과거 보수 정당에서 이른바 좌파 정도 넘어가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해준다면 그 비판이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또 박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신껏 해주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엄청 점잖게 이야기하시는데 박차고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조 마이클 님도 그래 주시길 네. 바란다고. 네, 백승준 님은 그러니까요. 10만 원 걸겠다고. 아유, 돈 크세요. 근데 진짜 진영은 네. 아주 미스테리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좀 잘해주길 바랍니다. 지켜볼 네네. 만합니다. 기열권 님이 진영 의원에 대해서 완전히 한마디로 촌철살인을 날리셨습니다. 진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네. 네, 본인도 그때 고민 많이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고민을 해도 그렇죠. 네. 갈 자리가 있지요. 자, 따로 있지요. 자, 마오리 연님께서 진씨는 관운을 타고났나 보네요. 운 좋은 놈들이 제일 부럽더만요. 그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마오리 연님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네. 김연철, 오늘 정말 시간이 넘치는데 네. 이건 다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김연철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을 한다는 거는 정말 문고집의 결정판이다. 끝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전형적인 코드 인사고 네. 전형적인 이제 자기들의 실행을 할 선발이 될 수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것 같아요. 조명철 전 장관은 물론 지금 뭐 국회의원 뭐 의정부 쪽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본인이 고향이 이제 그쪽이고 현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그만두면은 이어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약간 현 정부와 약간 코드가 약간씩 어긋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발언 같은 게 보면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더 말 잘 듣는, 왜냐하면 조명철 장관 같은 경우는 좀 그 분야에서는 고참입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기에는 좀 고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말 김현철 씨는 급이 낮아요. 그냥 연구원장 하다가 갑자기 장관 확 벼락 칠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말을 잘 듣지요. 말 잘 듣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임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사드 배치라든가 개성공단은 뭐 자해라는 네. 등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 사람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 북한에서 수입해온 사람 아닙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모든 것이 북한이 그러니까 나침반이 있으면 북한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요. 그러니까 사드가 하면 나라가 망했다. 나라 안 망했어요, 대한민국. 응? 사드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현 정부가 나라를 망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네, 조명겸 제 이야기 아까 잘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연철이죠. 김연철 장관 내정자의 현재 행태를 본다 보면은 거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드를 북한에 다 맞추고 네. 북한 애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의 시행자, 김정은의 시행자가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말 더 앞서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정권에다가 자기가 더 잘 보일 수 있고 아마 이제 김현철은 지금 끝까지 그러니까 이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그다음에 마시멜로님께서 권혁수가 아니라 권혁기인데 용산구 넘기려고 네. 진영에게 장관 자리에 주고 거래한 듯. 물론 그거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점에서 정서연 김수희님 노래 모음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이고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가서 훈련이라도 받고 오지 않는 한 어떻게 저런 식으로 북한보다도 더 북한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김현철이다. 또 그런 사람을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다가 내려 꽂은 게 지금 청와대다. 저는 이거는 볼 때는 철저하게 말하자면 청와대의 이른바 행정관들의 속삭임이 바로 김현철 이 인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순장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현철 네. 이 말씀은 김현철과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 사실 현 정부의 핵심에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단 그 사람들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말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김현철은 이제 그 당시에는 자유로운 통일원자 연구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입이 좀 자유로우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들 정권 핵심부에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비극인 겁니다. 네. 박미경님 또 모든 윤지님 모든 분들이 내재적 접근 그다음에 정권 수장조 맞습니다. 순장조 아니냐 이러는데 정말 박이종님 말씀입니다. 보궐선거 압승해가지고 현 정권 독주 막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 심각한 와중에 이제 양정철이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돌아온 양정철.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청와대가 이번 내년 공천권을 완전히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거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지요. 일단 공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공천을 할 때는 새로운 사람들 땡길 때는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사람들 막 땡겨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백원우 씨가 이번에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그만두고 나와서 그걸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땡겨온 사람들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제 붙여서 경선을 하게 됩니다.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누가 하느냐? 민주연구원인가요? 민주당의 네. 그 연구원. 그러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 여의도 연구원에서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막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연구원장 자리에 양정철 씨를 앉히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 청와대 대통령 측근들이 두 자리를 가지고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저 자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거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선거 때는. 그래서 선거 앞두고 이른바 친문 진영에서 이번에 본인들의 사람들을 전부 밀어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장악을 하기 위해서 구도를 짜는 그 와중에 이제 양정철 씨가 들어왔고, 사실 민주연구원장을 양정철 씨급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이제 한국당의 이제 여의도 연구원하고 같은다고 생각하면은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번에 김세현 의원 삼선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양정철 씨는 청와대 일개 비서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백원우 씨가 인재영입위원장도 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3선, 4선급 이상의 고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들어왔다. 마찬가지로 양정철 씨도 비서관 출신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은요, 정확히 따지면 1급입니다. 1급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3선 의원들 한 자리를 하고 있다. 뭡니까? 이른바 친문 사람들 박아넣어서 판 다시 짜겠다. 이런 의도가 역력히 보이는 것이죠. 네, 시월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뒷문 감별사를 하려고 양정철이 네. 이제 원장이 된 거죠. 근데 양정철과 이 백원우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의 그 공천을 쥐고 흔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민주당도 굉장히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부글부글 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끓어 넘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양정철이 또 하나, 도대체 양정철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A9857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하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안희정, 이광재 이 두 사람이, 특히 이광재가 노무현 대통령 보고 대통령 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정철은 즉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안 한다고 하는데 밀어가지고 옹립을 해갖고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은 양정철을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기 있는 것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몰라요. 양정철이 다 썼습니다. 그리고 양정철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굉장히 과격하고 거칠고 어떤 점에서는 눈빛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정철이 만약에 민주당과 청와대의 연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공천을 주물락편락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부끄럽지만 이항구보다도 더 사고를 크게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내년 총선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양정철과 한마디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을 이렇게 옹립하고 있고 이런 뭐 선거 때 그 물질 영과 육으로 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 관계에서 양정철이 이른바 번디지 역할, 이 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정철은 문재인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의 몸과 정신을 다 지배하는 자다. 이렇게 봐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네. 양정철은 제2의 이항구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은 현재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분파가 갈립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찬 당 대표가 추진하는 또 미는 사람들도 그룹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이제 이른바 반문 진영에서 현역 의원들 꽤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을 차지할 거고. 근데 이걸 밀어내고 이제 전체를 확실히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당 내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이제 외부에 뭐 민평당이 있습니다. 또 미래당도 있습니다. 또 흡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에서는 해볼만 하다라고 한다면은 또 호남당을 만들어서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당 이 싸움이란 게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정철 씨가 아마 이제 그 연구원장이 돼가지고 정말 본인 의도대로 밀어붙인다고 할 때 그렇다면은 제2의 이른바 공천 파동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돌아왔다 양정철.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철 씨의 그 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께 더불어서 우리가 내년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일조를 단단히 할 것이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미디어 오늘 뭐 전신 출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현재 실세란 분들 네. 과거를 잘 모르겠어요. 네. 보통 우리들이 이제 어떤 상황을 보면 과거가 명백한 사람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가 뭐 보면은 대체 뭐 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너 어디 학교 나오고 뭐 하면 네. 그래 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일단은 경계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양정철 씨 이런 분들 보면은 양정철. 내가 뭔지 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명확치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기쁜 뉴스 하나 전해드리자면은 양정철이가 지금 쓰임새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조국이랑 유시민을 대선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왜? 문재인을 내놨기 때문에 이 조국이나 유시민을 내놓으려고 한다. 여러분, 조국이나 유시민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선에 나오시면은. 일단 유시민이 대선에 나오면은 제가 돈만 있으면 여러분 모금을 해갖고 제가 유시민하고 붙어갖고 유시민 편은 몇 개 갈궈먹고 유시민한테 한번 결정타를 날릴 거고요. 조국 꼭 나오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제일 반기는 후보는 조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잘 돌아왔다 양정철. 그 다음에 진영은 꼭 하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뛰쳐나오기를. 김현철 두고 보자. 박영선 날려버려라 자유한국당. 자, 이것으로 오늘 4번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